우리가 무심코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범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3년간 수많은 건강 정보와 논문을 파헤치며 발견한 이 진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년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가 2012년 13만 7,300명에서 2022년 29만 6,397명으로 무려 2배 이상 급증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불과 10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숫자가 현재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통계를 보면서도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며 이런 중요한 정보를 흘려듣는다면 훗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콩팥병은 별다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80% 이상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 만났던 67 새 이순덕 씨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분인데 갑자기 발목이 붓고 숨이 차서 병원에 갔더니 콩팥 기능이 고작 30%밖에 남지 않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평소 즐겨 드시던 음식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물어보시더니 그제서야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분이 즐겨 드셨던 음식들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콩팥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음식 5가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첫 번째는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 두 번째는 콜라와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입니다. 세 번째는 라면을 비롯한 짠 인스턴트 식품, 네 번째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바나나와 오렌지 같은 고칼륨 과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우유와 치즈 같은 유제품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 목록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특히 바나나와 우유는 건강식품의 대명사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들이 특정 상황에서는 콩팥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그만 보시면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정보들을 하나씩 파헤쳐 가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다고 굳게 믿고 먹어온 음식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건 이런 음식들을 매일 조금씩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이 부어 있거나 저녁에 양말을 벗었는데 발목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경우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 가볍게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이미 콩팥에서 보내는 위험한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첫 번째 콩팥 파괴범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으면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에 제가 재차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카트에 햄과 소시지를 가득 담고 계시는 걸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을 걸어봤거든요.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손자들이 놀러와서 간식으로 주려고 한다고 해맑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 읽었던 너무나도 충격적인 자료가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베이컨 85g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이 무려 4,430mg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수치인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입니다.
그런데 베이컨 한 접시만 먹어도 이미 권장량의 2배가 훌쩍 넘어버리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끔찍한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매일같이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 내 새 최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아침마다 햄과 계란을 드시며 건강하게 지내왔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발목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점점 숨도 차고 소변도 잘 안 나오더니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고 그 주된 원인이 바로 수십 년간 꾸준히 섭취해온 가공육이었습니다. 가공육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무시무시한 나트륨 폭탄이고 둘째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발색제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햄이나 소시지를 보기 좋은 분홍색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몸속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가공육 1인분을 생선이나 견과류로 바꿔 먹으면 사망률이 10%에서 22%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가공육을 계속 먹으면 그만큼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뜻입니다. 더욱 무서운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공육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느냐는 현실입니다. 편의점에 가보세요. 김밥, 도시락, 컵라면까지 온통 가공육 투성이입니다. 아이들 도시락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심지어 건강식이라고 여겨지는 샐러드에도 햄이 종종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한 가공식품 업체 관계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맴돕니다. 소비자들이 맛과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니 건강은 뒷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가공육에 들어가는 보존료와 첨가물의 양이 해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가공육의 진짜 무서움은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담배처럼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우리 몸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콩팥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공육을 아예 끊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공육을 드시기 전에 끓는 물에 약 2분 정도 데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트륨과 첨가물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공육을 드실 때는 반드시 비타민C가 풍부한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세요. 비타민C는 니트로사민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2번째, 콩팥 파괴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더위를 식히거나 갈증을 해소할 때 자주 찾으시는 그것, 바로 탄산음료입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겨 마시는데 이것이 콩팥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몇 달 전 베트남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5세 젊은 남성이 물 대신 탄산음료를 마시며 밤샘 작업을 반복하다가 결국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이 그의 콩팥을 스캔해보니 양쪽 콩팥에 옥수수 알만한 결석이 수백 개나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콩팥 안에 조약돌을 한가득 쏟아 넣은 것처럼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 남성이 만성 신부전 판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겨우 35살의 젊은 나이에 말입니다. 의료진들은 처해충격 파쇄석술로 수백 개의 결석을 제거해야 했고 앞으로 평생 콩팥 관리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탄산음료 속에 들어있는 인산염이라는 물질이 콩팥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콜라나 사이다 같은 짙은 색 탄산음료에는 변색 방지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인이 첨가되는데 355ml, 한 캔에 90mg에서 180mg의 인이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인이 일반 음식의 인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탄산음료에 들어가는 인은 소금 형태로 되어 있어서 혈액에 훨씬 더 쉽게 흡수됩니다.
건강한 콩팥이라면 이런 과도한 인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지만 이미 콩팥이 약해진 상태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미국 브리검 여성병원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19만 4,095명을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탄산음료를 매일 한 잔 이상 마시는 사람이 매주 한 잔 미만 마시는 사람보다 신장 결석 발병률이 23%나 높았습니다. 반면 커피나 차, 오렌지 주스는 오히려 신장 결석 위험을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9세 박민서 씨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담배도 술도 안 하시고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셨던 분인데 유일한 기호품이 하루 2캔씩 마시는 콜라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신장 결석이 발견됐고 더 검사해보니 콩팥 기능까지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오랜 기간 탄산음료를 마신 것이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탄산음료가 콩팥을 망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엄청난 양의 설탕 때문입니다.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설탕이 한 번에 몸으로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콩팥이 과로하게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더욱 치명적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당뇨병 환자가 탄산음료를 마시면 신장 손상이 무섭게 가속화된다는 점입니다. 높은 혈당이 신경과 콩팥을 동시에 망가뜨리고 심장병 위험까지 높입니다. 마치 몸 전체에 독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탄산수는 어떨까요? 다행히 설탕이나 인산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탄산수는 콩팥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마시면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산음료를 끊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입니다. 설탕과 카페인의 강력한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끊으셔야만 합니다. 처음에는 물 대신 레몬을 넣은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로 대체해 보세요. 몇 주만 참으시면 단맛에 대한 갈망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세 번째 콩팥 파괴범은 여러분이 정말 깜짝 놀라실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음식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라면을 비롯한 짠 인스턴트 식품들입니다. 제가 지난 겨울 눈 내리는 날 밤 집에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출출해서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라면 봉지 뒷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무려 1750mg이나 되더군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2000mg에 거의 근접한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라면 단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라면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는 사실입니다. 한국인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이 94개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1개 이상씩 꼬박꼬박 먹는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라면을 먹을 때 김치나 단무지 같은 짠 반찬과 함께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렇게 되면 나트륨 섭취량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치솟게 됩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매운 라면에 빠진 한 여성이 6개월 동안 매주 불닭 라면을 먹었는데 결국 극심한 복통과 경련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결석과 합병증으로 인한 통증이었고 혈뇨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의료진은 라면의 높은 나트륨 함량이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포인트는 라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인스턴트 식품이 나트륨 폭탄이라는 점입니다. 컵밥, 즉석국, 냉동만두, 심지어 건강식으로 여겨지는 즉석, 미역국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 하나의 나트륨 함량만 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섭니다. 이른한 새 김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컵라면과 즉석 식품을 자주 드셨던 분입니다.
어느 날부터 얼굴과 발목이 붓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숨이 차고 소변량이 줄어들어 병원을 찾았더니 콩팥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트륨이 콩팥을 망치는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염분 농도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물을 몸 안에 보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갑니다. 높아진 혈압은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손상시키고 결국 콩팥의 역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영향이 더욱 치명적입니다. 60대 이후부터는 콩팥 기능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과도한 나트륨까지 더해지면 콩팥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마치 벼랑 끝에서 한 발 더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인스턴트 식품의 나트륨이 천연 나트륨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각종 화학 첨가물들이 나트륨과 결합해서 더욱 강력한 염분 폭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소금이라도 인스턴트 식품에 든 나트륨이 훨씬 더 해롭습니다. 라면의 또 다른 문제는 스프뿐만 아니라 면 자체에도 나트륨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면을 만들 때 사용하는 소금물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프를 반만 넣어도 나트륨 섭취량을 크게 줄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라면을 끓일 때 추가로 넣는 김치, 계란, 파 등도 모두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스턴트 식품을 아예 끊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이런 것들은 지켜주세요. 첫째 라면을 드실 때는 스프를 절반만 넣으시고 물을 더 많이 넣어 싱겁게 드세요. 둘째 라면과 함께 김치 같은 짠 반찬을 드시지 마세요. 셋째 라면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서 나트륨을 희석시켜 주세요. 자, 이제 네 번째 콩팥 파괴범을 공개하겠는데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을 경악시킬 겁니다.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진 과일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콩팥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특히 바나나, 오렌지, 키위 같은 고칼륨 과일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듣고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시한다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콩팥 전문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제가 작년 봄 한 노인복지관에서 영양 강좌를 듣던 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강사께서 바나나가 건강에 좋다고 설명하자 한 어르신께서 매일 바나나 3개씩 드신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강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더군요. 바로 칼륨 과다 섭취의 위험성 때문이었습니다. 칼륨이라는 성분 자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근육과 심장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도와주고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콩팥을 가진 사람이라면 과도한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분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혈액 속에 그것이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고칼륨 혈증인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고칼륨 혈증의 초기 증상은 근육에 힘이 빠지고 피로감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지면 근육 마비가 오고 최악의 경우 심장 근육까지 마비되어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는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심정지 환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68세 최영희 씨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당뇨로 인해 콩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건강을 위해 매일 바나나 2개와 오렌지 1개를 드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검사 결과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바나나 1개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오렌지 1개에는 240mg 키위, 1개에는 270mg 정도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 없는 양이지만 콩팥이 약한 사람에게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하루 권장 칼륨 섭취량이 2000mg 정도인데 과일 몇 개만으로도 절반 이상을 채우게 되거든요. 더욱 무서운 건 칼륨이 많은 과일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수박, 참외, 토마토, 아보카도, 건포도 등 우리가 건강식품이라고 여기는 대부분의 과일에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말린 과일의 경우 수분이 빠진 만큼 칼륨 농도가 더욱 높아져서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콩팥이 약한 분들은 과일을 아예 못 드시는 걸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일들이 있거든요. 사과, 배, 포도, 딸기, 파인애플 등은 적당량 드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칼륨의 위험성은 콩팥 기능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콩팥 기능이 60% 이상 남아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30% 이하라면 과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콩팥 기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콩팥병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기 건강 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를 꼭 확인하시고 수치가 높다면 과일 섭취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칼륨이 많은 과일은 하루에 1개 이하로 제한하세요. 둘째, 과일을 물에 담가 두었다가 드시면 칼륨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드시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콩팥 파괴범을 공개하기 전에 혹시 지금까지의 내용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것이 바로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그만큼 소중하니까요. 우유와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이 마지막 5번째 콩팥 파괴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평생 건강식품의 대명사로 여겨왔던 유제품이 콩팥에 해롭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으실 테니까요. 제가 지난 가을 한 카페에서 우연히 듣게 된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60대로 보이는 두 분이 건강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한 분이 뼈 건강을 위해 매일 우유 3잔씩 마신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며칠 전 읽었던 충격적인 연구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유제품이 콩팥에 해로운 이유는 바로 인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우유 한 컵에는 약 250mg의 인이 들어있고 치즈 30g에는 150mg 정도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을 가진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콩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 속 인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뼈 건강을 위해 마신 우유가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게다가 인수치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심장병 위험까지 현저히 높아집니다. 삼성서울병원 자료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들에게는 인과 염분이 높은 콩, 멸치, 어묵과 함께 치즈도 주의해야 할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유제품에 들어있는 인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가공 치즈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보존성과 맛을 높이기 위해 인산염이 추가로 첨가되거든요. 그래서 자연 치즈보다 가공 치즈가 훨씬 더 많은 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슬라이스 치즈나 스트링 치즈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76세 이정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매일 우유 2잔과 치즈 2장씩 드시던 분인데 정기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자세한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혈액 속 인 수치도 정상보다 높았습니다. 유제품의 또 다른 문제는 나트륨 함량입니다. 특히 치즈는 숙성 과정에서 상당량의 소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나트륨 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체다 치즈 30g에는 약 18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샌드위치 하나에 치즈 2장만 넣어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18%를 섭취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제품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느냐입니다.
아침에 시리얼과 우유, 점심에 치즈 들어간 샌드위치 간식으로 요거트 저녁에 피자 한 조각까지 먹으면 하루인 섭취량이 권장량을 훌쩍 넘어섭니다. 유제품 속 단백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유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해서 체내 이용률이 높은 편인데 문제는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노폐물들입니다. 요소 크레아티닌 같은 독성 물질들이 혈액에 쌓이면 콩팥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과로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유제품의 해로움은 콩팥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이라면 적당량의 유제품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콩팥이 약해진 상태라면 유제품 섭취를 반드시 제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칼슘은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요? 다행히 유제품 외에도 칼슘을 공급해주는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멸치, 두부깨, 브로콜리, 케일 등에도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특히 녹색 채소의 칼슘은 흡수율도 좋고 인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콩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지금까지 5가지 콩팥 파괴범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음식들이 각각 따로 먹어도 위험하지만 함께 먹으면 그 위험성이 몇 배로 증폭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마치 맹독성 칵테일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이런 정보들을 과장된 것이라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무시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는 이런 음식들의 복합적 섭취로 인한 급성 콩팥 손상 환자들을 자주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올 여름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63세 남성분이 급성 콩팥 손상으로 실려 오셨는데 그분의 하루 식단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침에 햄 샌드위치와 우유 점심에 라면과 김치 간식으로 바나나 2개 저녁에 치즈 피자와 콜라였습니다. 이분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콩팥 파괴범이 모두 한 번에 들어간 겁니다. 가공육인 햄 유제품인 우유와 치즈 나트륨 폭탄인 라면, 고칼륨 과일인 바나나, 그리고 인산염 덩어리인 콜라까지 말입니다. 각각도 위험한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섭취하니 콩팥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나트륨, 인, 칼륨이라는 3대 콩팥 독성 물질이 모두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몸속에 들어오면 콩팥은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과도한 나트륨을 처리하느라, 넘쳐나는 인을 걸러내느라, 쌓여가는 칼륨을 배출하느라 24시간 내내 풀가동해야 하거든요. 더욱 무서운 건 이런 음식들에 숨어있는 또 다른 독성 물질들입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옥살산 초콜릿의 터브로민 에너지, 드링크의 타우린 등등 콩팥에 부담을 주는 성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초콜릿 하나만으로도 인칼륨 카페인이 동시에 들어가니 콩팥은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른두세 김영자 씨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손자들이 놀러와서 같이 먹으려고 치킨과 피자, 탄산음료, 아이스크림을 잔뜩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온몸이 붓고 숨이 차서 병원에 갔더니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약간 문제가 있던 콩팥이 한 번의 폭식으로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콩팥은 한 번 손상되면 절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간이나 다른 장기들은 어느 정도 재생 능력이 있지만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콩팥 손상의 무서운 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도미노 효과입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높아진 혈압은 심장에 무리를 주며 결국 심장병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콩팥에서 만들어지는 적혈구 생성 호르몬이 줄어들어 빈혈이 생기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 D 활성화도 안 되어 골다공증까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음식들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모든 음식을 끊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런 원칙들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콩팥 파괴 음식들을 동시에 여러 개 먹지 마세요. 둘째, 이런 음식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물을 마셔 독성 물질을 희석시켜 주세요. 셋째,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콩팥 휴식기를 정해서 자연식품만 드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건강 검진입니다. 크레아틴인 인요소질소 단백뇨 검사를 통해 콩팥 상태를 확인하시고 수치가 나쁘다면 즉시 식단 개선에 나서셔야 합니다. 콩팥은 8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으니까요.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속 부정적인 내용만 늘어놓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콩팥 건강이라는 것이 그만큼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봄 우연히 만난 78세 정수연 씨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년 전 정기 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8mg까지 올라가면서 콩팥 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의료진들은 이대로 가면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정수연 씨가 선택한 방법은 놀라웠습니다. 평생 즐겨 드시던 햄소시지라면 콜라를 완전히 끊으신 겁니다. 대신 집에서 직접 만든 밥과 국 나물 위주로 식단을 바꾸셨고, 과일도 사과와 배 정도로만 제한하셨습니다. 우유 대신 두유를 드시기 시작했고, 물도 하루에 1.5리터 정도로 적당히 조절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6개월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1.5mg으로 떨어졌고 1년 후에는 1.3mg까지 개선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함께 올라가 있던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발목 부정도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정수연 씨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은 바로 대체식품의 힘입니다. 콩팥에 해로운 음식을 단순히 끊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콩팥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햄 대신 삶은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드시고 라면 대신 집에서 끓인 미역국을 드시는 식으로 말입니다. 콩팥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팥입니다. 팥은 수분 대사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 독이 없어서 장기간 드셔도 안전합니다. 다음은 옥수수 수염차인데 이것은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하면서도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검은 콩과 검은 깨도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콩팥을 보호하고 혈액 순환을 돕는다고 전해집니다. 마 역시 소화 불량을 개선하면서 콩팥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조리법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콩팥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감자는 칼륨이 많은 식품이지만 껍질을 벗기고 충분한 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둔 후 삶아서 드시면 칼륨을 상당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채소를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데치거나 삶아서 드세요. 이때 데친 물은 버리고 새로운 물에 다시 조리하시면 칼륨과 나트륨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뿌리 채소의 경우 껍질과 줄기를 제거하고 잎이 부분만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콩팥이 약하다고 해서 단백질을 아예 안 드시면 오히려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양질의 단백질을 적당량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 흰자, 생선 닭가슴살 같은 것들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 섭취량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많이 마셔도 너무 적게 마셔도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5리터 정도가 적당하다고 여겨지지만 개인의 콩팥 기능과 활동량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단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혈액 순환을 개선해서 콩팥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정보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기 때문입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 두 번째, 콜라와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 세 번째, 라면을 비롯한 짠 인스턴트 식품. 네 번째, 바나나와 오렌지 같은 고칼륨 과일. 다섯 번째, 우유와 치즈 같은 유제품이었습니다. 이 음식들이 무서운 이유는 각각 따로 먹어도 위험하지만 함께 먹으면 콩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점입니다. 나트륨 인칼륨이라는 3대 독성 물질이 동시에 몸속으로 들어와서 콩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절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냉혹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단을 바꾸시면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이미 약해진 콩팥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78세 정수연 씨처럼 식단 개선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오늘부터 라면 대신 미역국을, 콜라 대신 보리차를, 햄 대신 두부를 선택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크레아틴인 인요소 질소 단백뇨 검사를 통해 콩팥 상태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다면 즉시 생활 습관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콩팥병은 증상이 없을 때 잡아야 하는 병이거든요. 제가 지난 몇 년간 건강 정보를 탐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콩팥이 80% 이상 망가진 후에야 비로소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 앞서 가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께서는 콩팥 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부모님의 식단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위험한 음식들이 있다면 서서히 바꿔나가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건강에 이상이 느껴지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해드린 정보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는 전문가의 진단과 조언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콩팥이 평생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